이 영상은 소설 꺼져라 개츠비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 꺼져라 개츠비가 출간되었습니다. 이재명도 김만배도 박영수도 나온다. 김건희의 이미지까지 나온다.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해 불법적인 개발을 허가하는 야합과 비리를 확실하게 폭로한다. 미국 아마존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아마존 검색 8995-124962 아신을 엔터하시기 바랍니다. 꺼져라 개츠비를 교보문고를 통해서 구입하시고 교보문고 홈페이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에게는 오른쪽에 있는 선물 2가지를 보따리로 만들어서 복주머니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라타로TV에서는 궁극의 감명서 비전적 전술을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아신 899-124970을 엔터하셔서 책 구경하시고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으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갑신의 특징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갑신의 경우는 일간 간목에서 신금을 볼 때는 편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칠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칠살과 편관의 차이에 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립니다. 갑에서 신을 12운성으로 볼 때는 절입니다. 절이란 것은 끝난다는, 멸절해버린다는 절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인연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연애를 할 수 없고 새로 취직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낳기 위해서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지는 운의 변화가 심합니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되다가도 안 되고 잘 될 듯 하다가도 안 되는 것이 절입니다. 그러면서도 절지에 있는 지지는, 다시 말해서 신금 같은 경우는 절궁이지만 절처봉생,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하는 시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운의 기복이 심합니다. 충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는 당장은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갑신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일주만을 생각합니다. 갑신에게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지, 일주가 그렇다는, 일주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기둥, 이 갑신이 월주에 있을 수도 있고 일주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행운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행운으로 운이 올 때는 절의 시기에는 공부를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에서 신을 보면 육친으로 편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이 신은 편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친으로는 그냥 편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편관을 우리가 칠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편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식신이 있으면 편관, 식신이 없으면 칠살. 앞에서 김태우 강서구청 후보자, 지금은 후보자입니다. 후보자의 사주에서는 원국에서는 시주는 어떤지 모르지만 시주가 없는 상태에서는 칠살입니다. 그러나 행운이 김태우 씨의 행운이 30대운 40대운 50까지에서는 50까지 30대운 병진 40대운 정묘 병정이 들어오니 김태우 씨의 경우는 행운이 편관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국에는 시주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칠살이다 편관이다 이것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운에서 지금 정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운에서는 편관이 들어왔다, 찬스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이 오면 식신이 오니까 좋습니다. 일단입니다. 이 병 하나만 가지고 식신이 옆에 있다 혹은 행운으로 왔다 해서 식신이라서 무조건 좋다고 단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좋은 징조라고 보지만 이 병이 들어오면 신금 안에 있는 경금과 병임충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병임충이 된다, 안명충이 된다, 이런 문제도 있겠구나, 골치 아픈 일도 있겠구나 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병화가 들어오면 간목에게는 식신이니까 칠살이라고 하지 않고 편관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비전적천수 58페이지에 있는 자료이니까 그 근방에 자세한 공부는 그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작인 비전적천수, 실전적천수를 사신 분이나 신간인 비전적천수를 사신 분이나 영상을 같이 지나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에 관해서 상세하게 보시고 싶으면 이 영상을 스톱시켜 놓고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갑신의 경우는 일단은 행운으로 지금 병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칠살의 기운이 강하다, 금목상쟁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화가 행운으로 오거나 식신이 이렇게 올 때는 그래도 순화되어서 안정적으로 굴러가는데 일단은 이 식신이 없는 상태를 보면 그냥 갑신만을 보면 이게 일주에 있든 월주에 있든 시주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칠살의 기운이 강하다. 만약에 이게 식신이 없다고 하면 칠살의 기운이 강하다, 금목상쟁의 기운이 대단히 강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만원하는 것이 좋고 운의 기복이 심하고 힘듭니다. 자, 김태우 씨의 사주를 보면 삼공대운에는 병화가 왔습니다. 사공대운에는 정화가 왔습니다. 병화가 왔을 때는 식신이니까 칠살의 기운이 없어서 순조롭게 잘 굴러갔습니다. 그러나 사공대운은 정화가 오기 때문에 칠살의 기운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운이라든지 혹은 치지에서 식신이 오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식신이 저희가 천간에 있는 것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지에서도 역시 혹은 세운에서 식신이 오는 경우도 칠살의 기운이 순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칠살은 어쨌든 간에 자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정보만 아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신은 무인의 기질이 대단히 강합니다. 무인으로서 성공한 경향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금목상장의 기질, 칠살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오가는 성질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정의감이 대단히 강합니다. 결벽증이 있기도 합니다. 이 세상살이에 잘 적응 못하고 비비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비선적 천수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한 포인트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서 또 책도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천수는 실전적 천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새로 만들어낸 책입니다. 자, 갑신에게 을목이 올 때 혹은 원국에 을목이 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을은 급제입니다. 우리가 급제 자체를 사실은 흉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흉신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때때로 내가 너무 갑신이 약할 때는 도와주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급제는 일간 간목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급제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갑신의 옆에 을목이 있거나 행운으로 을이 오면 갑신의 관성인 경금, 지장간 신금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경금과 행운으로 온 을목이 을경합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남녀가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남자에게 관성은 직장이요 아들이 될 것이고 여명인 갑신에게는 을경은 직장이요 남편이 될 것입니다만 간목에게는 특히 갑신에게는 을이 올 때 나의 무엇인가를 뺏길 수 있다. 내가 진급에 늦을 수도 있고 내가 연애에서 내 여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아내와 사이 나쁘던 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을목이 올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어떤 모습에 어떤 오행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금이 여기에 많이 있을 때 금이 이렇게 있을 때 을목이 와서 그 중에 하나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목이 너무 약해서 목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간목의 도움 혹은 인목의 도움도 못 받는다면 을목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